최근 서울 편입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지역에서 유명한 관광 테마 상권인 라베니치 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광 수변 테마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권답사 시간인데요. 네네.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은 요즘에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서울시 편입하려고 하는 이슈 때문에 김포시인데, 제가 사실은 이 지역은 뭐 좀 많이 눈여겨보기도 했고, 오늘 갈 곳은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여행 상권으로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TV에도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봐도 참 이쁘게 꾸며진 라베니치 상권입니다. 이 라베니치 상권을 제가 보는 이유는 크게 이제 최근에 그 많은 상가장을 돌아보다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또 뭔가 신시가지가 만들어질 때, 상권을 만들 때 수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남 미사도 있었고 동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던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수변 상권을 만들어줬죠. 이런 수변 상권들이 좀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고, 또 실제로 가보면은 뭐 전 운동하는 사람들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가들이 좋지 않을까요? 상가 분양가도 꽤 높게 고분양가로 공급이 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 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라베니치 상권은 근데 그 수변 상권 중에서도 제가 본 상권 중에 상가들 중에서는 가장 이뻤어요. 그 수로를 따라서 배도 다니면서 이 시의 자체적으로 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각 계절별로 축제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젠 조금 활성화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그 수로를 입구 양쪽으로 1층,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제 3개층까지 공급이 됐고, 보통 뭐 지하 1층, 1층만 공급됐는데, 중요한 거는 수로를 따라 쭉 껴있는 상가들은 거의 지하 1층이었는데 분양가는 1층이 더 높기도 했고, 비슷했는데 실제 상가는 그 수로를 따라 있는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인공수로 테마 상권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져서 최근에 이제 뭐 다수 드라마라든가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도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사진 명소로 주말에는 외부에서도 좀 찾아오는 곳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어떠한 형태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근데 이 라베니치 상권은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는데, 한동안에는 그 굉장히 그 망한 상권, 이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업 중인 점포를 세는 게 빠르다, 그래서 한국판 베네치아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부터 뭐 김포 충격주의, 이렇게 처참하다, 뭐 노후 자금이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 뭐 50% 넘게 텅텅 비어서 진짜 침몰 직전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초창기부터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3, 4년 이상 지금 현재 공실도 굉장히 많았고, 공실도 높았는데 이제 수로를 따라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가 규모 및 상권의 규모로 볼 때 사실 여기가 왜 실패 사례로 떠올랐었냐면, 라베니치 상권이 지금 한 상가가 한 600개 이상입니다. 근데 상가 규모하고 이런 거 볼 때 김포시 수요만으로는 절대 이 상권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우리가 전국에 보면은 거리로 되게 유명한 상권들이 있죠. 뭐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여수의 포차거리라든가 뭐 대구의 김광석거리, 또 서울의 북촌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야만 할 정도가 될 때 이 상가들이 전부가 다 활성화될 정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지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여기가 프랜차이즈 위주로 뭔가 막 확실한 문화의 장점, 예를 들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 한옥이라는 문화, 뭐 김광석거리 같은 경우는 김광석이라는 테마, 그 다음에 서울 북촌 같은 경우도 그 아기자기한 예쁜 문화가 잡혀지면서 전국성 상권을 자리 잡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되지는 않아서 아직도 일부 구역과 또 수변에 위치한 그 지하 상가들 중에 약간 폭이 좀 좁은 그쪽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점은 좀 단점으로 보이는데, 뭐 100%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도 옥석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베니치 상권 현황을
성장과 시세, 실제 투자 가능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네, 라베니체는 지금 제가 지도로 표현을 해드리면 그 약 한 700m 거리의 그 수로를 따라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서 좌우로 이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시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연시설, 버스킹하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광장 형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뭐 벚꽃 축제라든가, 그리고 이 수로를 따라서 보트, 문보트라는 이제 보트를 띄워서 사람들이 와서 또 인스타에서 좀 사진 찍기 좋게,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 상권이 문제는 너무 프랜차이즈 위주의 식당가로 좀 구성되어 있고, 또 뭐 브런치 카페라든가 음식점, 주점 등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업종이 들어갈 때는 이 업종이 어느 정도 차면은 그 이상 딱 차지 않아야 되는데, 워낙 상권의 규모가, 상가의 규모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잘 돼요. 특히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는 주변의 상가들은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웨이팅도 많이 걸리고 대기도 걸리고 할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그 지역만 잘 돼요. 그래서 거길 좀 벗어나면은 좀 이게 상권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상권 수요자를 보면 평일 점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상권은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딱 갖춰주는 그러한 그 매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 점심이라든가 주말과 평일의 편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관광 상권으로 주말 여행객 방문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가 이제 그 수로를 따라서 외부 그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 계속적으로 잘 다녀야 되는데, 날씨나 계절, 그 다음에 이때 매출의 변화가 큰 것도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처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상가가 이런 시기에 좀 저가에 나오는 걸 잘만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건을 보면 최근에 제가 좀 투자 사례 중에 여기 경매에서 낙찰된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괜찮았어요. 여기 수로 따라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바로 그 위치에 지금 상가 하나가 경매에 입찰이 나왔었는데, 경매에서 가격만 잘 사면 이런 수익률도 볼 수 있습니다. 라베니체 상가가 다 망한 게 아니라, 사실 경매에 갔다는 건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괜찮은 매물을 투자를, 가격만 적정한 매물을 산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기에 지금 한 전용 13평이 분양가는 한 5억 좀 언더, 5억 내외의 상가였어요. 근데 여기가 최근 경매를 통해서 2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지하상가인데 여기가 2천에 120만 원에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맞춰졌는데, 이 정도 하면 수익률이 한 6.1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6.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그러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수르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 임대가 맞춰졌고 공실도 줄어들고 임대료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벤 상가에서 투자처를 굳이 찾는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쪽에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을 보니까 5억짜리, 전용 17평에 5억짜리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월세는 3,18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 광장에 딱 입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4억 9,300이 투자가 됐을 때 임대 수익률 4.38% 정도 나오는데,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여기 안에서도 좀 그래도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걸 잘만 찾는다 한다면은, 또 그래도 현재 이 시설 규모나 이 현재 CS 운영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라베니체 상권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라베니체 상권은 수로 테마형 상권은 상가 공급량을 살펴보면 대개 이제 전국적인 광역 상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성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로 경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라베니체 상가도 상가 개수가 많았지만, 제가 본 데 중에 정말 상가 개수가 많았던 데는 청라지구였어요. 청라 수변 상가도 되게 소규모로만 잘 되는, 청라 일동 쪽에 잘 되는 그쪽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옥석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테마형 상권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옥석을 잘 골라서 초기에 공급되는 곳에 잘만 들어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라베니체 상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결하는 광장 주변, 반경 100m 내외 정도는 정말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좀 한적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 이것도 역시 수변상가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상권으로 평일 낮 시간은 유동인구가 적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날씨에 따른 매출도 변동도 크다는 부분이 매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상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상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배후 안정적에 받쳐주는 기업체 주변이라든가 또 주거단지 학원가 상권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좀 평소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데 상권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